안녕하세요, 여러분. 존재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건 정말 철학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질문을 두고 벌어진 두 거인의 지적 대결, 바로 존 로크와 마르틴 하이데거의 세계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말이죠. 철학이 바로 이 가장 중요한 질문, 존재가 무엇인가? 라는 이 물음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기둥을 빼놓고 짓는다면 그 집이 제대로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0세기의 정말 중요한 철학자죠. 마르틴 하이데거가 바로 이 문제를 아주 날카롭게 짚어냅니다. 그 유명한 책 존재와 시간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존재의 의미는 잊혀졌다. 존재는 너무나 당연한 것, 자명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양 철학이 수백 년 동안 가장 중요한 숙제를 내팽개쳐 왔다는 정말 도발적인 주장인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존재의 망각이라는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한번 추적에 나서보죠. 우리의 첫 번째 분석 대상은 바로 근대 철학의 아버지 존 로크입니다. 그가 확실한 지식을 찾으려고 했던 그 노력이 어떻게 이 미스터리의 중요한 실마리가 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간을 한번 쭉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1690년 로크가 인간지성론이라는 책을 발표하면서 서양 철학계에 말 그대로 지각 변동을 일으킵니다. 이때부터 그의 사상, 즉 경험론이 18세기를 완전히 지배하게 되고요. 그 영향력은 쭉 이어지다가 20세기의 하이데거가 이거 뭔가 처음부터 잘못됐다 하고 딱 등장하는 거죠. 로크 철학의 심장, 바로 경험론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모든 지식은 우리의 오감, 즉 보고, 듣고, 만지는 이 감각 경험을 통해서만 얻어진다는 이론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 마음은 깨끗한 백지 같은 상태고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이 하나씩 지식으로 채워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로크의 세상에서 존재한다는 건 뭘까요? 답은 아주 간단해요.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죠. 우리가 저기 사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그 사과의 붉은 색깔, 둥근 모양, 단단한 질감을 우리 감각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감각을 통과하지 못하는 건 존재한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주 골치 아픈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빨갛고 둥글고 딱딱하다는 이 여러 가지 속성들, 이걸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사과라고 부르게 만드는 그 무언가, 그 본체는 대체 뭘까요? 이 속성들이 달라붙어 있는 바탕말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로크의 대답이 정말 놀랍도록 솔직해요. 뭐라고 했냐면, 무언가 있긴 한 것 같은데, 솔직히 그게 뭔지는 나도 모르겠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경험론의 한계가 딱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사과의 속성들은 알 수 있어도 그 속성들의 근간이 되는 실체, 그 자체는 경험할 수 없으니 알 수 없다는 거죠. 존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미궁에 빠져버린 셈이에요. 자, 이제 무대를 완전히 바꿔보겠습니다. 로크가 남겨놓은 이 거대한 물음표를 풀기 위해 하이데거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하이데거는요, 여기서 또 다른 답을 내놓는 게 아니에요. 아예 질문의 판 자체를 뿌리부터 뒤엎어버리는 말 그대로 혁명을 일으킵니다. 하이데거 철학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 바로 존재자와 존재를 구분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존재자는 무대 위에 있는 배우들이에요. 의자, 나무, 사람처럼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있는 것들이죠. 전통 철학은 이 배우들만 쳐다보고 분석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이데거가 진짜 묻고 싶었던 건 배우가 아니라 바로 그 무대 자체예요. 배우들이 연기할 수 있게 해주는 있음이라는 조건. 그게 바로 존재입니다. 철학이 바로 이 무대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럼 이 엄청난 질문, 존재가 뭐냐 하는 질문은 누가 던질 수 있을까요? 저기 있는 돌멩이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고민하지는 않잖아요. 하이데거는 바로 우리 인간, 자신의 용어로는 현존재, 나자엠만이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거기에 있음이라는 뜻인데요. 다른 모든 것들과 다르게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고 질문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로크랑 하이데거가 완전히 갈라섭니다. 로크의 인간이 세상과 분리되어서 저 바깥 세상을 관찰하는 주체였다면 하이데거의 인간은 세계 내 존재예요. 우리는 세상 밖에서 구경하는 관객이 아니라 이미 세상이라는 무대 한가운데 깊숙이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는 참여자라는 거죠. 존재는 저 멀리서 구경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온 몸으로 참여하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두 철학자의 세계관을 제대로 한번 맞붙여 보죠. 아는 것에 집중했던 로크, 그리고 존재를 해석하는 것에 집중했던 하이데거.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사람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로크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지? 라는 질문, 즉 인식론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 지식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라고 선을 긋는 걸 목표로 삼죠. 세상을 분석하고 측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본 거예요. 이게 바로 근대 과학 정신의 철학적인 바탕이 됩니다. 반면에 하이데거는 질문의 스케일이 완전 달라요. 존재한다는 게 도대체 뭐야? 라는 존재론에서 시작하죠. 인간을 세상을 관찰하는 주체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현존재로 바꾸요. 철학의 목표도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 됩니다. 이건 그냥 관점 차이가 아니라 철학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복잡한 철학 얘기가 지금을 사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냥 옛날 똑똑한 아저씨들끼리 한 논쟁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이건 우리가 우리 자신과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근본적인 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세계관을 여러분의 이야기로 한번 바꿔볼까요? 로크의 세계에서는 여러분은 외부 세계를 관찰하는 하나의 마음이에요. 세상과 나는 분리되어 있죠. 하지만 하이데거의 세계에서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일하고 사랑하는 이 세계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 그 자체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여러분은 세상을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관찰자에 가깝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세상 속에서 부대끼고 관계를 맺는 그 활동 자체인 현존재에 더 가깝다고 느끼시나요? 어느 쪽이 더 와닿으시나요? 이 선택은 그냥 머릿속 생각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내 삶의 목적을 어디서 찾고 주변 세상과 어떻게 관계 맺을지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로크와 하이데거하는 두 거인의 안내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에게 존재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요? 예, 잘 들어봤네요. 존 로크라는 계몽주의 시대의 경험주의 철학자의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비판이었던 거죠. 존재라는 것은 속성들을 묶어줘서 정체성을 가져다 주는 그런 실체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뜻이었고요. 그렇지만 그 실체를 우리가 이성적으로 경험해낼 수 없기 때문에, 즉 인식해낼 수 없기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할 수 없다. 우리가 경험해서 존재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객관적인 속성들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래서 객관적인 속성들을 잘 드러내는 것들은 이제 물질 세계뿐이죠. 그래서 결국 경험주의가 물질주의 또는 자연주의라고 불리우는 유물론적인 무신론적인 세계관의 기틀이 되는 그런 면이 있었는데, 현대에 와서 그런 아리스토텔레스적 고대의 존재의 개념을 따라가자니 너무 올드한 것 같고, 또 합리주의자들 또는 경험주의자들의 생각을 따라가자니 그것도 말이 안 되는 불명확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불만족스러운 그런 철학 같고, 뭔가 새로운 철학, 새로운 존재에 대한 개념을 자신이 던져줄 수 있다라고 했던 하이데거는 그런 식의 실체의 개념이라든지 이 속성의 개념이라든지 이렇게만 생각했던 것은 존재자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그런 오류 때문인 거고 우리가 존재 그 자체를 생각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존재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 능력, 그 자체를 의미한다. 이 부분이 그리고 그걸 이제 다자인, 현존재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열광을 하고 뭔가 완전히 철학의 새로운 브레이크스루를 이룬 것 같이 생각을 하는 면이 많고 그런데 저로서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냥 옛날 사람들은 좀 더 객관적인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찾으려는 노력이 있었다면 제가 보기엔 하이데거는 그걸 포기하고 그냥 주관적인 감각, 인간 개인이 갖고 있는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나는 존재란 무엇인가 이런 식의 주관적인 감각, 주관적인 생각에 몰두를 하게 된 자신만의 주관적 세계에 빠져버린 그런 면이라고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로서는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계몽주의의 시도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